반갑습니다. 한국사 대중화와 올바른 역사 교육을 위해 열심히 뛰는 한국사 전문 강사 강재민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서 세계전쟁 사상 기적으로 불리는 그 유명한 기주성 전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25년 정월 몽골 사신 저고요가 고려 국경 근처였던 압록강 너머에서 피살당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몽골은 6년 뒤였던 1231년 고려를 본격적으로 침략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고려는 세계 최강 몽골을 상대로 무려 28년 동안 처절하고 기나긴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아무튼 몽골군은 세 방향으로 고려를 공격하게 되는데 몽골군 선두부대가 압록강을 건넌 다음에 바로 함신진을 공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함신진에서 첫 전투가 벌어지게 되는데 이 전세가 불리함을 깨달은 함신진은 바로 항복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제 목숨을 부지하게 됩니다. 반면 이후에 벌어지는 철주성에는 굉장히 처절하고 비장한 전투가 펼쳐지게 됩니다. 철주성 국민들은 전세가 불리해지자 성 안에 여자와 아이들을 창고에 몰아넣고 불태워 죽였으며 남자들은 스스로 집단 자결을 선택했던 그 처절하고 비장한 전투 현장, 철주성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후에 안북성에서 고려군의 주력 부대든 고려 3군과 몽골군 기병부대가 정면 충돌을 하게 됐는데 몽골 기병을 상대할 때는 당연히 수성전을 펼쳐야 됨에도 불구하고 당시 고려군 수뇌부는 결정적인 전략적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어이없는 실수였죠. 성문을 열고 평야에서 몽골군을 상대로 전면전을 펼치다가 결국 고려군의 주력 부대는 전멸당하게 됩니다. 이 안북성 전투에서 고려 3군이 전멸당하면서 어찌 보면 몽골의 고려 1차 침입의 승패는 어느 정도 결정되었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이후에 몽골군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남하게 되는데요. 서견을 거쳐서 평주까지 오게 됩니다. 여러분 평주하면 기억나시죠? 바로 몽골 사신을 억류했던 그곳입니다. 몽골 사신을 억류했다는 보복으로 몽골은 이 평주성을 철저하게 공략해서 파괴시키고 정말 살아있는 모든 것을 죽여버립니다. 이후에 몽골군은 더 남아있어 이제 수도 개경까지 포위하게 되니까 고려는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 사면초와 같은 위기, 정말 건국 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도 세계 최강 몽골 기병군단을 상대로 선전했던 곳, 승정보를 거둔 곳이 몇 군데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이고 가장 극적인 승리를 거둔 곳이 바로 오늘 말씀드릴 기주성 전투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기주성 하면 낚시 있지 않습니까? 뭐가 떠오르죠? 바로 거란의 3차 침입 때 우리의 영웅 강감찬 장군이 거란군 10만 대군을 전멸시켰던 바로 기주대첩의 현장이 바로 이 기주성이고 또 이 기주성은 강동 6주 중에 한 곳으로 불릴 만큼 굉장히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자, 이 기주성에서 조그만 기주성에서 2,000명의 고려군 병사가 몽골군 기병을 상대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2,000명의 고려군 병사를 지원한 장군은 누구냐? 잘 들으셔야 됩니다. 바로 서북면 병마사 박서 장군과 정주의 분도 장군 김경손 장군이 있습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북면 병마사 박서 장군과 정주의 분도 장군 김경손 장군이 있습니다. 이 두 분은 당대 고려 최고의 명장이고 바로 기주성 전투의 영웅이 되시는 분이니까요.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박서 장군 같은 경우는 전략 전술에 능했던 좀 지장 이미지가 강하시고 김경손 장군은 반면에 굉장히 용맹하고 담력이 큰 맹장의 이미지가 강합니다. 고려사 열전에 따르더라도 이 김경손 장군은 어릴 때부터 비범하고 무예가 출중했으며 힘이 천하장사했던 분입니다. 자, 이 김경손 장군도 잘 기억해 두시고요. 아무튼 이 두 분이 기주성 전투를 지휘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몽골군을 상대로 할 때는 수성전을 펼쳐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남문을 지키고 있던 장군이 바로 김경손 장군이었거든요. 근데 이 김경손 장군이 12인의 결사대와 몇몇 별초를 끌고 성문 밖을 나가게 됩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미친 자살행위였던 것이죠. 아무튼 이 12인의 결사대와 여러 별초들을 끌고 성문 밖으로 나오니 군사들이 얼마나 겁이 났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별초인데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겁이 나서 엎드려 있다가 다 도망가 버립니다. 어쩔 수 없이 김경손 장군은 12인의 결사대를 끌고 몽골군 진영으로 돌격하게 됩니다. 그때 몽골군의 심정 정말 어이가 없고 황당했겠죠. 쟤네들이 왜 나오지? 미쳤나? 죽으러 나왔나? 그런데 이 김경손 장군이 활을 들어서 몽골군의 선두에 있던 깃발을 든 기병을 활로 쏴 죽여버립니다. 그러자 몽골군은 굉장히 당황했겠죠. 이 틈을 놓치지 않고 김경손 장군이 12인의 결사대와 함께
몽골군을 향해서 마구 돌게해서 미친 듯이 욕망에 막 쳐죽여 나갑니다. 그러니까 몽골군은 너무 겁이 나서 퇴각해버린 것이죠. 믿을 수 없는 일, 전설적인 이야기가 펼쳐지게 된 겁니다. 12인의 결사대로 성문 밖을 나와서 몽골군 기병을 퇴각시키는 김경손 장군과 12인의 결사대, 정말 영화 같은 이야기인데요. 전설도 아니고 야사도 아니고 분명히 정사했던 고려사에 기록되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우리가 세계해전 사상 기적이라고 불리는 명란대첩 다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웅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그때 했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신에게는 아직도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그럼 뭐 나중에 한 척의 배가 더 와서 13척의 배로 일본군 대함대를 격파한 적은 있는데, 지금 이 기주성 전투에서는 김경손 장군이 12인의 결사대를 끄고 몽골 기병을 물리쳤다. 정말 대단합니다. 꼭 기억해야 될 전투 같습니다. 그래서 김경손 장군이 승전을 거두고 돌아오게 되니까 이 박서 장군이 마중 나가거든요. 솔직히 박서 장군 입장에서는 김경손 장군이 12인의 결사대를 끄고 성문 밖을 나갔을 때만 하더라도 살아서 돌아오기는 힘들 것이라고 판단했을 겁니다. 그런데 살아서 돌아올 뿐만 아니라 몽골군을 물리치고 돌아오니까 이 박서 장군이 마중 나가는데 그 장면이 굉장히 멋지고 극적이고 감동적이고 가슴 뭉클하고 마치 영화 속의 한 장면입니다. 박서 장군이 무릎을 꿇고 절을 하면서 울면서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자 우리의 김경손 장군도 같이 무릎을 꿇고 절을 하면서 이 두 장군이, 박서와 김경손 두 장군이 같이 손을 맞잡고 울면서 울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정말 영화 속의 한 장면, 정말 가슴 뭉클한 장면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이 기주성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던 이 두 영웅, 정말 이런 걸 왜 영화로 만들지 않을까? 저는 강의 때마다 항상 이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영화 제작자들이 이 기주성 전투, 이 장면을 영화로 만들면 정말 영화 명랑 이상의 멋진 작품이 나올 수 있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몽골군은 퇴각했지만 계속해서 파상홍세를 퍼붓게 됩니다. 몽골군이 기병만 온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공성 장비를 가지고 오거든요.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의 박서 장군과 김경선 장군이 잘 막아냅니다. 그러니 몽골군이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 불화살을 이용하는 화공법을 쓰게 됩니다. 근데 그냥 불화살을 이용한 화공법을 쓰면 당연히 고려군은 물을 이용해서 끄겠죠. 준비가 철저하니까요. 그래서 몽골군이 하나의 작전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냥 불화살이 아니고 동물성 기름을 먹인 불화살을 쏘게 됩니다. 이 동물성 기름이 뭐냐? 그 당시는 전쟁 중이잖아요. 좀 잔인하고 비극적인 말이긴 하지만 그때는 사람들의 시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시체에서 뭐가 나오죠? 바로 동물성 기름이 나옵니다. 이 동물성 기름을 불화살에 먹여서 쏘게 되면 이건 물로 끌 수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름을 두른 프라이팬에다가 물을 이리 떨어뜨리면 오히려 펑 튀기지 않습니까? 막 튀고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동물성 기름으로 인한 화재는 물로는 이렇게 진압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박서 장군 정말 이에 대한 대비로 철저합니다. 굉장히 전략 전술에 뛰어났던 지장 맞습니다. 어떻게 끄냐면 물로 끄는 게 아니죠. 당연히 점성이 높은 진흙으로 꺼버립니다. 점도가 높은 진흙으로 꺼버리니까 동물성 기름을 이용한 불도 화재도 금방 진압이 되게 되는 것이죠. 이래서 몽골군의 파상공시를 전부 다 막아냅니다. 무려 이 전투는 4개월 동안 계속돼요. 여러분, 4개월, 거의 100일이죠. 4개월 동안 몽골군은 총공시를 퍼붓지만 이 조그만 기주성을 끝내 함락시키지 못하고 기주성은 몽골군을 4개월 동안 막아냈으며 정말 세계 최강의 몽골 기병을 물리친 정말 역사적인 현장이 바로 이 기주성 전투가 됩니다. 이 김경손 장군도 얼마나 용감하게 싸웠냐면 이 북을 치면서 전투를 지휘하고 있는데 몽골군 화살이 이 팔에 맞아요. 피가 철철 흐릅니다. 김경손 장군의 팔에서. 그런데도 북치기를 멈추지 않았다가 나오고 또 하나의 기록에 따르면 어떠냐면 이 김경손 장군의 몽골군이 쏜 포탄이 김경손 장군의 이마를 지나서 바로 뒤에 서 있던 고려군 병사에 명중합니다. 그래서 그 고려군 병사는 안타깝게도 가루가 됐다 나옵니다. 그러니 곁에 있던 부하들이 자리를 피하자, 옮기자고 얘기했지만 이때 김경손 장군이 뭐라고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내가 지금 자리를 피하게 되면 군사들의 사기가 떨어진다. 그래서 피할 수 없다 하면서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면서 전투를 지휘했다고 합니다. 정말 최고의 맹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기주성은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이때 몽골군도 얼마나 충격을 받았고 또 감탄했겠습니까? 그래서 몽골군이 했던 말들이 고려사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거센 공격을 받고도 함락되지 않은 것을 보니 그것은 사람의 힘이 아니다. 하늘이 돕고 있는 것이다. 이런 기록도 있고 또 나이가 70이 된 백전노장이 있어요. 몽골군 백전노장. 여러분 나이 70이면 정말 산전수전 다 겪은 백전노장이지 않습니까? 그 정도 나이로 본다면 전투 경력이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중앙아시아, 중동, 러시아, 동유럽, 어찌 보면 중국까지
전 세계를 휩쓸고 다닌 백전노장인데 이 백전노장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부터 수많은 전투를 겪었는데 이렇게 거센 공격을 받고도 함락되지 않은 성은 기주성이 처음이다. 저 성 안에 있는 장수들은 필시 장상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답니다. 정말 모든 전투, 전 세계의 모든 전투를 겪었던 몽골군 백전노장도 감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근데 그 몽골군 백전노장의 예언이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박서 장군이 나중에 굉장히 높은 고위 관직에 오르게 되게 되는 것이죠. 정말 대단합니다. 왜 우리는 이 전투를 몰랐을까? 솔직히 우리 국민들한테 기주성 전투? 박서와 김경손 하면 많은 국민들이 모릅니다. 정말 부끄럽고 안타까운 일이죠. 반면에 우리 민족의 3대 명장, 3대 대첩 있지 않습니까? 을지문덕의 샤두대첩, 강감찬 장군의 기주대첩, 바로 이순신 장군의 한산대첩하면 모르시는 분이 없습니다. 근데 이 기주성 전투는 우리가 모르고 있었다. 정말 부끄러운 일이다.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바로 세계 전쟁 사상 기적이라는 기주성 전투와 그 전투를 승리를 거둔 박서와 김경손 장군 12인의 결사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를 교과서에 꼭 실었으면 좋겠어요. 많은 학생들이 배웠으면 좋겠고 기억했으면 좋겠고 또 영화 제작자들이 영화로 만들어서 모든 국민들이 이 전투와 이 영웅들을 기억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리가 고구려가 수와 당이라는 세계 대제국을 완전 박살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고려도 예전에 배웠다시피 거란을 박살내고 이번에는 세계 역사상 가장 강력한 전사집단, 인류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했던 세계 최강 몽골 기병을 여러 차례 박살냅니다. 이게 바로 고려의 힘이고 우리 민족의 힘이고 우리나라의 힘입니다. 이러한 위대한 역사적 경험들이 많이 쌓이는 나라가 우리나라는 뜻이죠. 그래서 나중에 임진왜란이 벌어지고 구한말, 일제강점기 같은 절망적인 상황이 오더라도 우리 민족이 힘을 잃지 않고 끝까지 싸울 수 있던 힘이 바로 이러한 위대한 역사적 경험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위대한 역사적 경험이 쌓이면서 우리 민족의 DNA, 피에는 뭐가 새겨지느냐?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이제 새겨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역사적 경험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위대한 역사적 경험이 많은 민족과 나라는 어떤 시련과 군난, 어떤 국난이 와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역사가 반만 년 동안 이어져 오면서 그 맥이 끊어지지 않고 위기 때마다 버틸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바로 이러한 몽골을 물리친 힘, 수와 당을 물리친 힘, 이러한 힘이 쌓이고 쌓여서 우리 민족은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위대한 역사적 경험을 만들어주신 조상님들께, 선조들께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겠다. 그럼 우리가 이러한 분들이 은혜에 보답하는 길은 무엇일까?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이분들을 기억하는 겁니다. 이러한 분들을 항상 기억하고 널리 알리고 후손들한테도 알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자랑스러운 역사를 만들어줘야겠죠. 그분들이, 우리의 선조들이 우리한테 자랑스러운 역사,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줬듯이 우리도 자랑스러운 역사를 만들어서 우리 후손들한테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어줘야겠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한 번뿐인 삶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 삶을 내 자신을 위해서 흥청망청 놀고 먹는 데 쓰지 말고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이 공동체를 위해서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는 가치 있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나중에 죽을 때 우리의 삶을 반추해 볼 때 정말 내 기억에 남는 것은 흥청망청 먹고 논 것밖에 없다. 아니면 심지어는 더 나아가서 남한테 피해 준 것밖에 없다. 그러한 삶을 살지 말고 정말 남한테 도움이 되고 우리 공동체와 우리 국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삶을 사는 것. 그게 바로 이분들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바른 역사를, 이러한 분들의 이야기를 많은 국민들한테 알리도록 열심히 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자랑스러운 역사 멋지지 않습니까? 박서와 김경손 장군, 특히 12인의 결사대 꼭 기억해 주시고 이 분들과 함께 기주성을 4개월 동안 지켰던 이름 없는 2,000명의 고려군 병사들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뒷날 이야기긴 한데 이 김성훈 장군이 기주성 전투의 영웅이지 않습니까? 그 당시 고려에서 김경손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었어요. 간첩인 것이죠. 그래서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는데 나중에 이연년이라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켜요. 이연년의 반란이라 하는데 그때 토벌군 대장으로 바로 김경손 장군이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연년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저 김경손은 기주성 전투의 영웅이다. 그래서 내가 사로잡아서 내 부하로 쓰고 싶다라고 말했답니다. 그래서 활을 쓰지 말고 칼만 들고 싸워라. 왜? 김경손이 다치면 안 돼. 사로잡아서 내 부하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싸우다가 결국 그 반란은 진압당했고 이연년도 잡혀 죽게 됩니다. 그만큼 반란군 수장인 이연년조차도 탐냈던 명우, 바로 그분이 김경손이다.
우리는 이 분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 강감찬, 윤감만 기억할 게 아니라 박서 그리고 이 김경선 장군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항상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 있죠. 여러분들이 응원과 격려가 제게는 가장 큰 힘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많이 시청해 주시고 또 구독해 주시고 알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초심을 잃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지금까지 한국사 전문 강사 강재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